썼던 거야. 그래서 좀 약간 문제풀이의 응용이 많은데 여기서부터는 좋은 점은 뭐가 있냐면 개념이 좀 더 중요해요. 근데 문제 스타일이 다양하지 못해 현대과학이라서 사실은 이게 교과 과정에 나온 게 10년도 안 됐어요. 그 전까지는 이게 없었어. 그래서 들어온 거라서 개념적인 부분에 조금 더 비중을 높이고 그다음에 문제적인 부분은 역학학보다는 조금 덜 풀어도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제 교재를 보시게 되면 127페이지. 자,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연력학 법칙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먼저 키워드를 먼저 동그라미 좀 쳐보자. 온도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열이라는 말에다가 동그라미 해놓고 3번에 열이라는 말에서 쭉 가면 열 에너지라고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일단 밑줄 좀 그어주도록 하십시다. 일단 여기서 보게 되면 연력학을 하기 전에 잠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자. 제목에서 열역학에서 제1, 2 법칙이라고 되어 있어.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건데 해석이야. 지금부터는 문제 스킬도 많이 안 중요해. 개념이 더 훨씬 더 중요해서 개념을 문제다 어떻게 접목시키는 것만 배우게 되면 좋은 점은 중간고사 때 물리를 망한 애들은 장담컨대 기말도 망해요. 아니, 들어. 이게 한번 이렇게 뭐랄까 쫄리면 다시 덤비기가 힘들어. 그런데 잘 생각해. 지금까지 중간고사 물리랑 기말고사 물리는 다른 물리라고 생각해. 이름만 같이 다른 애다라고 생각해서 빨리 수민이 같은 경우는 잊어요. 중간고사 잊어버리고 나는 이제 물리 처음부터 배워서 자꾸 풀다가 역학을 떠올려. 절대 안 돼. 그다음에 너는 성적이 좋으니까 더더욱 신경 써야 돼. 왜? 한 번만 더 하면 돼. 그러니까 물리가 총 알겠지만 역학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 파동 에너지 되어 있는데 역학 에너지가 여기서 나오는 역학적 에너지 중간, 그다음에 연력하고 시간과 공간이 기말 끝나. 그러면 2학기 중간이 전기 에너지, 2학기 기말고사가 파동 에너지거든. 전기 파동은 실수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도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실수 싸움인 건데 여기서 1학기 때가 승패가 중간하고 기말을 정확히 구별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구별만 해주고 근데 단점이 있어. 그러다 성적이 나오잖아? 그러면 고3 때 물리를 수능 선택하려고 해. 그러지 마. 그냥 내신만 잘 본 거야. 왜냐면 난 그래도 물리가 좋아 라고 한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어. 대신 나는 누가 뭐래도 물리인데 라고 하면 물리 선택이 좋아. 하지 말라고 해도 난 좀 그냥 이런 거 있지. 혹시 공부하기 싫을 때 딱 붙잡는 과목 있지 않니? 은혜는. 난 공부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공부해야 되면 어느 과목을 보내? 화학. 그럴 수 있어. 이쁜데 공부까지 잘해. 성격이 지랄 같을 거야. 뭐 하나 결점이 있어야지. 우리 수민이 봐. 얼마나 인간적인데. 수민이는 나 같은 경우는 공부하기 싫을 때 수학을 꺼내거든. 그럼 생각 없이 풀 수 있으니까 생각이 깊이 없어서. 자, 분류를 해줘야 되는데 한번 보자. 역학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기억이 날 텐데 에너지의 합이라는 말을 줄여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합을 얘기해요. 합. 그러면 앞에 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여기서 열 에너지의 합이다라는 말로 바꿨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거기서 어휘를 내가 동그라미 치라고 했는데 온도라는 단어, 그 다음에 열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실은 열 에너지를 줄여서 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라고 하던 열 에너지라고 하던 똑같은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특징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이 열 에너지 온도라고 말을 나오면 반드시 무엇을 떠올려 주냐면 운동 에너지적인 개념을 어휘를 같이 떠올려 주세요. 그럼 2분의 1 mv 제곱일 거고 온도나 열이 에너지 때문에 질량이 변하진 않겠죠. 왜 웃어? 미친 거지? 슬슬 이제 미쳐가는 거야. 날씨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뭐 인생의 공부는 다는 아니고 뭐 이러면서 형한테 이른다 아주 그냥. 형 따로 살아? 결혼했어? 뭐? 이게 30살도 안 됐잖아. 그래? 내 결혼 언제 가르친 거야? 15년 전. 그래?
그래봐야 30대 초반이잖아. 네. 이 새끼 무슨 애기도 있어? 생겨요. 임신했어? 네. 오 축하. 여봐 사람 무시한다니까. 아니 얘 형이 왔어 갑자기 그랬더니 인사를 하는데 어디서 본 것 같아. 그랬더니 저 누구예요? 근데 기억이 나. 근데 기억이 난다는 게 아주 좋은 기억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 뭔가 이 새끼 그래도 계속 나왔잖아. 네. 얘도 뭔가 엄청 막 이런 스타일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 너보다 나. 그 15년 전에 내가 가르쳤던 애. 자, 하던 얘기 할게. 여기 그러면 뭘로 빠져나와야 돼? 요걸로 빠져나오죠. 부피적 개념으로 빠져나가요. 외우는 게 아니라 해석하는 거라서 그래. 자, 에너지는 열에너지, 운동에너지는 과학에서는 특별히 많이 구별하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많대 그러면 아무 없이 에너지가 많대 그러면 그걸 열이라고 표현하던 운동이라고 표현해도 똑같은 값으로 표현해요. 어휘가 나는 거지. 그때 부피적 개념. 다시 말할게. 자, 이제 열 에너지가 많아. 외우지 않으려고 설명하고 있는 중이야. 그럼 운동 에너지가 커.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크니까 잘 움직여. 한국말로 바꿉니다. 잘 움직여야. 외우지 않고 해서. 왜? 이 단어 잘 기억해야 돼. 이 단어는 문제적인 부분보다는 개념적인 부분을 좀 더 많이 요하고 개념에서의 이해, 개념에서의 관계를 더 많이 따져요. 그러니까 외우기보다는 문장을 해석하는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이야. 잘 움직여. 잘 움직이니까 어떻게 해서 당연히 조금 더 갈게. 잘 움직여. 그러면 전제 조건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이 기체들이 있는데 열을 받으면 잘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 용기벽과의 충돌 횟수가 많아지겠죠. 압력이 어떻게 된다? 증가하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얘가 팽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배워. 오늘 뒤쪽에 가서 여기서 이거 할 때 계속 나오는 게 압력, 그다음 부피, 에너지 이거 계속 나와. 근데 스토리를 외우지 않아도 돼요. 온도는 약간 빼고 에너지, 열이라고 하던 운동이랑 이거 많으면 잘 움직여서 압력이 증가함으로 부피 팽창. 근데 나온 김에 조금 더 가볼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해보자. 강철 용기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 강철 용기가 주는 메시지가 뭐게? 그렇지. 부피가 변해 안 변해? 부피 안 변해. 부피 안 변하고 부피는 그대로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압력은 증가하겠지. 그래서 증가한 만큼 부피가 증가하니까 압력은 다시 일정해지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걸 가지고 뒤에 가서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나오는 게 바로 내부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적 개념이 1이라는 개념. 그냥 듣기만 해. 1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있으면 지금 아주 과학적이지 않은 용어로 설명할 거야. 그 다음에 과학적 용어로 설명해야 언더스탠드가 빨라지니까 여기서 들어오는 열이라고 하는 에너지. 자, 생각해보자. 느낌만 받아. 월급을 받았어. 그러면 수민아 어떻게 할래? 월급 받으면? 써야죠. 그치? 쓰지? 쓴 다음에 다 써? 아니면 좀 뭐 저축이라는 걸 해? 써요. 절대 저한테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자, 돈을 벌었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 사용을 하지, 당연히. 그 다음에 뭐 돼? 저축도 하지. 그럼 받은 게 둘 중에 하나이고 둘의 합은 월급과 똑같아야겠죠. 자, 이것만 이해되면 여기 단어는 다 안 거야. 어휘만 바꿀 거냐. 근데 자 봐. 별건 아니야. 첫 번째를 보자. 월급을 받았어요. 이것만 알면 다 이해된 거야. 그런데 부모님 집에서 살아. 부모님 밥, 부모님 반찬, 부모님 차, 부모님 카드로 써. 그것도 시아버지, 시어머니 거야. 글로 가야지. 그러려면 네가 닥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있는 집에서 널 데리고 와. 그리고 돈도 준다. 네 월급은 네가 쓰고. 거기다가 아들까지 낳잖아. 끝나는 거야. 건물을 하나 낼 거야. 자, 사용을 안 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분리저축. 저축이 등호가 되는 거지. 반대로 수민이가 있어요. 수민이가 무슨 말인지 느낌 오지? 월급을 받았어요. 온리 사용이야. 저축 없어. 있을 수 있겠지. 그런데 정상적인 사회인이라면 어떻게 될까? 일부 사용도 하고 일부는 저축도 하겠지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 실업자가 됐어. 그럼 월급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얘 사용한 게 있다면 그만큼 저축량은 줄겠지. 줄어든 만큼 늘어나겠지요. 됐습니까? 자, 이제 바꿀게. 이 월급이라는 것을 넣어준 열의 양이라고 할게. 화면에 보이나? 열의 양이야. 그러면 이거는 이 네 번째를 보자. 네 번째는 들어온 열이 없죠.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서만 쓰겠지. 열이 단절됐어. 그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게? 열이 단절됐어. 그래요. 단열됐어. 단열 과정이야. 라고 했을 때 내가 얼마큼 사용을 했다라는 건 자기가 갖고 저축이라는 말의 뜻은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뜻 아닐까? 일이라는 건 FS니까 자기가 일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10줄만큼 줄었다면 그만큼 일 에너지로 10줄만큼 한 거지. 단열인 상태에서 누가 밀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쪼그라들었어. 그럼 쪼그라들면 거리가 어떻게 된 거니? 줄 지금 얘가 준 거지. 그럼 어떻게 될까? 이런 걸 보고 압축이라고 하잖아. 꽉 누르다 보면 앞에 압축되는 거 알지? 그러다 어떻게 퐁 터지잖아. 참지 못해서. 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열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사용한 저축만 됐어. 그럼 그대로 내부 들어온 열의 양이 내부 에너지에 쓰였구나. 들어오는 데 쓰였구나 라고 하는 거고, 들어온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를 안 쓰고 모두 다 일하는 데 썼어 라는 거고, 그 에너지 중에서 일부는 내가 에너지가 갖고 있고 일부는 사용했어 라고 이제 다 끝난 거야. 이거는 이제 어휘적인 부분으로 살을 붙여 갈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이 되는 거예요. 이 법칙은 너무나도 쉬워. 너무나도 쉬워서 그냥 한 10분이면 끝날 정도로 연력학.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반드시 해석형이 나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래프 해석으로 나오는 거니까 요거는 이 개념 잡은 다음에 요게 이렇게 바뀌어, 요게 이렇게 바뀌어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하던 얘기를 계속 할게요. 자, 그런데 뜬구름 없이 왜 열이라고 하는 아이를 합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서 일이라는 건 알겠지만 앞에서 배웠어. 한 일은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라는 거니까 일종의 에너지인 거를 열이랑 일이라는 말로 바꿔 쓴 거야. 말 그대로 내부 에너지가 있으니까 에너지인 거지. 그래서 열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에너지적 개념. 근데 여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추우니까 온도 좀 높여주세요. 그럼 온도가 알았어, 온도를 높여줄게 라고 할 때는 맞는 말이야. 근데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 라고 하면 적절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열이 높아지고 있어 라고 하면 적절한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온도라는 건 변화가 아니라 결과값이야. 얼마가 됐대, 높아졌대, 낮아졌대가 아니라 높아져서 얼마가 됐어. 그럼 온도가 얼마야? 그럼 온도가 올라갔다는 건 다시 말하면 열 에너지가 들어온 거죠. 에너지는 변화, 이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렇게 하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제 교재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섭씨 온도 좀 동그라미 좀 쳐줄게요. 섭씨 온도 동그라미, 절대 온도 동그라미.
라고 하는데 요것도 살짝 한번 끊었다가 다시 갈게요.